이번 이제 지금 세 번째 나으시니까 안 나오니까 흡입기 써주세요 백큐 백큐 자, 오늘의 질문 주제는 선택. 이게 지금 영상이 재미가 없잖아요. 대체로 보면 영상이 재미가 없어서 조회수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해볼까 생각을 해서 주제를 좀 정해보기로 했어요. 네. 오늘의 그래서 질문 주제는 선택이에요. 선택. 둘째잖아요. 네. 지금 첫째가 아니라 네. 그 둘째를 낳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아이를 아예 안 낳는 분도 있고 네. 나도 하나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네. 그래서 둘째 출산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과거보다. 이제 둘째를 출산하셨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계획 없이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난 둘은 낳아야지, 또는 앞으로 하나 더 해서 셋까지 낳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먼저 아니 먼저 저희는 첫째, 둘째 다 계획해서 가졌는데요. 첫째 저희가 결혼하고 거의 10년을 그냥 연애하듯이 지내다가 또 할 거 하다가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계획해서 첫째를 가졌는데 첫째를 가지고 보니까 그로서 오는 행복감이 상상했던 거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첫째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와이프가 이제 둘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둘째에 대한 어떤 갈망이 조금 점점점 그 빈자리라 그래야 되나? 그 첫째가 이제 앞으로 커갈 세상에서 이제 저희가 가족도 이제 뭐 저희 세 가족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친가나 또 외가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노산이고 해서 훗날을 생각했을 때 이제 아직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점 강해져가지고 저는 사실 와이프 의견을 따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 생각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생각은 뭐 저는 네. 처음부터 아기를 안 낳을 거면 아예 그냥 안 낳고 둘이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은데 낳을 거면 둘은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있으니까 너무 의지도 되고 너무 좋아서 꼭 둘은 낳고 싶었어요. 그죠. 이제 둘째 낳으니까 이제 둘이 가진 장점은 이제 키워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네. 둘이 동생이랑, 오빠인가요? 언니인가요? 동생, 그러니까 여동생. 네, 여동생이. 그러면 네. 이제 둘을 키워보면서 이제 어떤 장점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 알게 되겠지만, 아이를 이제 없었던 분들에 비해서 하나든 둘이든 있는 분들이 어떤 점이 더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요즘 워낙들 아기를 안 낳잖아요.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그 아기를 키우면 난 키워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어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 혹시 앞으로 출산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 삼아 말씀을 하신다면, 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많이 있잖아요.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점 우리가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고 육아에 따르는 고단함, 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 단점 말고 장점, 아 이런 점은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참 좋았다 하는 점 있다면 없어요. 근데 둘째를 이제 어제 출산해서 그 첫 아기를 낳아도 이제 키운 지가 한 2년, 지금 첫째가 3살인가요? 다 5살. 아, 5살이면 지금 5년, 이제 4년 키운 거 아니에요? 예. 4년 키웠으면 키워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따른 그 재미랄까 이런 것도 꽤 알 것 같은데, 그거 한참 생각해야 될 정도면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거 아기를 그러니까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 키울 때랑 둘이 키울 때 이제 둘은 이제 키워봐야 네,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 하나 키워보셨잖아요, 이제 4년 네, 동안. 저희가 이제 둘이 키우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또 또래 형제가 또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커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둘이서 이제 키워갈 세상을 좀 네, 좀 바라보는 그런 재미 또 뭐 그런 기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둘이나 저는 셋인데 둘이나 셋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하나 낳는 것보다 이제 둘이 낳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생각이 확고하신데 첫째를 그러면 계획해서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지라고 네, 네. 생각을 뭐 하신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 결혼이 당연한 거였고 또 출산도 당연한 거여서 그 선택이 아니었어요. 다 필수였지. 그때는 저희 때는 결혼 안 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뭐 모자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던 시대여서 다들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출산도 물론 했고 그때는 다 필수여서. 근데 지금은 결혼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출산 안 한 분도 결혼 안 한 분 중에서도 출산 안 한 분도 많아서 지금은 필수라고 하지 않죠. 결혼을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기를 출산하기로 뭐 선택한 동기. 우리 아까 둘까지는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셨잖아요. 없이 지내시면 훨씬 또 알콩달콩, 딩크족이라 그러나 이제 아이는 없이 사는 부부들, 이렇게 훨씬 더 알차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이렇게 낳아서 기르려고 생각한 어떤 이유?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그때만 해도 필수가 아니죠.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선택이잖아요. 나는 결혼해서 출산을 해야겠다. 그것도 둘이나. 없이도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저기 인터뷰 촬영하신 분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아이 없이 그냥 딩크족으로 사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고 잠깐 후회하셨대요. 지금 통하면서 전혀 없었나 봐요. 그런 갈등이 아니요, 고민이나 갈등이. 저희 10년 가까이 그냥 결혼해서 아기 없이 살았을 때 중간중간 아기 안 낳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저는. 근데 갑자기 왜 임신을 계획을 해서? 근데 일단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낳자 그래서 낳을 거면은 둘은 낳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저도 낳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아무리 뭐 아기 키울 때 장점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그게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단점이 훨씬 더 크게 와닿았었는데 단점은 여러 가지인데 장점 하나가 너무 커서 너무 예뻐서 지금은 그냥 왜 그렇게들 추천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장점이 그러니까 아기가 유일한 장점이 주는- 아기가 아기가 주는 이쁘다? 기쁨 이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점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단점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실감이 팍 되죠. 네. 당장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부부 간의 그 생활도 사생활도 많이 희생해야 되고 네. 아기를 키우면서 또 아기가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기대한 대로 이렇게 부응해서 크는 게 아니라 또 뭐 때때로 이제 속 썩일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르는데 단점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키우는데 단점은 실제로 낳아서 기르러본 분들은 아시는데 네. 그런 걸 앞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정작 썩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제 나서 길러보시니까 아기가 너무 크는 게 귀엽고, 네. 뭐, 걸을 때 또 웃을 때 처음으로 입을 뗐을 때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주니까, 네. 그리고 너무 이쁘고 해서, 라고 하는 그 심정이 보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첫 아기를 잘못만 했으니까 둘째는 뭐 당연히 잘못만 하는데, 지금 선택 제왕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난 진통 안 해보고 수술을 낸다 이러는 사람이 초산모에 들어있는 경우에 저희 병원은 수술을 안 하는 병원처럼 알려져가지고 병원을 중간에 옮기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제 출산할 병원으로 수술할 거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고. 여기 수술 안 하는 줄 알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내용은 왜 자연분만을 선택을 하셨나? 선택 제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건데, 네. 아 그래요? 네, 첫애를 가지고 이제 출산할 때, 물론 저희가 이 근처 서대문에 살아서 이제 산부인과를 이제 막 검색을 하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여기를 가야 된다고 이제 네. 왜요? 그러니까 나이가 노산이라서 이제 노산이 저가 수술을 권할 것 같아서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일단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자연분만이 회복률이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그때 일 욕심도 있고 해서 빨리 아기를 낳고 빨리 몸을 회복을 하고 일도 복귀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은 자연분만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진오비 산부인과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오게 됐고. 그러면 해보니까 자연분만, 뭐 본인이 이제 수술한 것과 자연분만한 것 둘을 이제 동시에 비교해 볼 수는 없으니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첫째는 자연분만하고 둘째는 수술한 분이나, 네. 뭐 반대로 그 제왕절개 했는데 둘째 자연분만한 분들. 물론 저희는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은 시도를 권하진 않지만, 둘을 동시에 본인이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주변에 제왕절개한 분들, 친구들도 많이 보았을 텐데, 네. 보니까 확실히 본인이 자연분만에서 얻는 장점이 확실히 이래서 좋구나 하는 게 네. 있어요. 네, 그 첫째 때는 솔직히 노산이었고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회복은 빠르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 노산의 둘째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제가 몸 움직이고 하는 거 봤을 때 수술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회복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선택과 관련한 질문은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꼭 저희 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 병원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대학병원 뭐 중간에 이제 분만 전문 병원도 있긴 하지만 이제 양극단을 비교해서 말씀을 여쭙는다면 대학병원을 가지 않고 저희 병원처럼 이렇게 소규모 병원 개인 병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집 가까워서 왔다는 분도 종종 있어요. 집이 가까워서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뭐 별 고민 없이. 자, 그런 답변도 좋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대학병원보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께 선택하는데 또 좋은 게 무슨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병원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나도 영상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어쨌든 쉽은 말씀은 잘 안 하시겠지만 뭐 하셔도 제가 자르겠지만 자르진 않아요. 뭐 쓴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대체로 싫은 말씀을 잘 안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말씀들을 위주로 하시니까 병원에서 동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솔직하게 그냥 본인의 소감이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면 평생 남는 거예요. 뭐 제가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분들이 보고 이제 참고하라고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을 선택할 때 이런 점은 대학병원이 좋았을 것 같은데 가는 점이 좋고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의견했지만 이런 점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든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없다고 생각하고 하셔도 되고 저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예,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노산이어서 처음에 산전 검사도 그 병원 이름 뭐였지? 아, 보건소? 아니 그 여성병원. 다른 여성병원? 여성 의원. 제일병원인가? 네, 분만 안 하는 이제 병원들의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분만까지 하는 병원이었는데 대학병원은 아니고 그 병원. 중간 병원 네, 어쨌든 그 중간 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네. 네 검사는 거기서 받았었는데 갑자기 분만이 없어져서 이제 다니던 병원이 분만 안 그냥 해서 산전 검사하고 계속 이제 거길 다니면서 아기를 거기서 낳으려고 생각은 했는데 규모가 좀 있는 병원이었다는 거죠 거기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병원을 갈지, 이제 대학병원, 개인병원을 갈지, 네. 아니면 좀 이제 분만 전문 병원들하고 이제 중간, 대학병원하고 개인병원의 중간쯤 되는 네. 병원들도 있잖아요. 이제 주변에 뭐, 그게 멀지 않게 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병원이 갑자기 분만이 없어졌어요. 분만을 갑자기 이제 안 하고 난임 시술 그런 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면서 검색을 하다가 진오비를 알게 됐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선생님의 어떤 뭐라 그러지? 신념? 그런 운영 철학. 네, 운영 철학 같은 거를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이렇게 뭐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호 배우게 그러면은 질문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친구가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뭐 서울에 올라올 수는 없고 이제 임신 중인 친구가 있는데 네. 뭐 나이 뭐 적당히 노산이라고 가정하고 35세 전후 이제 임신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출산할 병원을 정해야 되는데 네가 다녀보고 또 출산도 해봤으니까 더군다나 개인 병원을 정해서 너 같으면 어떡할래? 부산에 나가 좀 대학병원 뭐 어느 대학병원도 있고 주변에 분만하는 뭐 개인 병원도 한 두세 곳 있는데 네가 지금 개인 병원에서 다니고 출산을 해본 경험을 봐서 나 같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 라고 한 35살 전후의 친구가 왜냐면 지금 첫째 낳는 분들 연령대가 30에서 35세 사이예요. 노산 지금 달락말락 좀 늦어져가지고 결혼이 32, 3세인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균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래요? 친구가 지금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봐 이러면서 저희 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냐면 저희 병원 올 수도 없고 뭐 저희 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병원이 선뜻 개인 병원 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나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친구 몸 상태 친구 뭐 친구 몸은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약간 노산 언저리라는 것 말고는 35세 정도 돼서 그냥 뭐 그냥 비교적 건강 체질이고 특별히 질병 앓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임신 한 3개월 됐다고 이제 어디로 다녀야 될지 고민이야 이제 이러면서 물어봤을 때 특별히 뭐 아프거나 특별히 뭐 건강이 나쁘지 않으면 개인 병원 추천할 것 같아요. 그 대학병원은 진짜 너무 사생활보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기다리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개인 병원 추천합니다. 확실은 없죠, 그죠? 왜냐면 내 생각은 이런데 네가 알아서 잘 결정해. 뭐 이제.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결혼도 그렇지만 잘못 추천했다가 중매 잘못 썼다가 뭐 땀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잘못 내가 보냈다가 혹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그 친한 친구한테 친구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선뜻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개인 병원이든 대학병원 찾아가는 분들도 보니까 병원을 찾아간다기보다 요즘에는 그 병원의 교수님을 찾아가는 의사? 경우들이 명의?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개인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장단점을 좀 극명하고 그 다니는 병원의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아기가 딸이었는데 둘째를 만약에 고를 수 있었다, 내가 아들이나 딸이나 그러면 어떤 성별을? 딸. 둘째도 네. 딸이 이미 있으니까 아들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나 고민은 두 분이 좀 의견이 다를 것도 같은데 각각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번 딸이 네 무조건 딸. 왜요? 놀이터 가보면 남자아이들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삼해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딸. 남편분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를 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첫애 가질 때부터 네. 첫애가 딸이면은 둘째는 아무 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딸은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된다. 딸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 예. 둘째는 만약에 고를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아들이든 딸이든 네, 상관은 상관없습니다. 없다. 와이프 의견에. 그 키워보니까 딸이 훨씬 아들 가진 분들은 지금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보실 것 같은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법적으로 허용이 돼가지고 딸 아들을 고를 수 있다면 하나만 낳아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둘도 지금 딸이니까 하나만 낳는 들은 당연히 딸이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고를 수 없게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이제 아까 미국의 어떤 주는 허용이 됐다고 했지만 네. 이게 전체 주로 번지거나 우리나라에 도입이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그게 법적인 제한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네. 이게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남아선호 사상도 그렇지만 성비라는 건 자연적으로 맡겨두면은 비슷하게 어쨌든 1대1에 거의 비슷하게 남자가 조금 많은데 자연 성비는 원래 남자가 조금 많아요. 1.03 대 뭐 1 이 정도로 뭐 남자가 전쟁 때문에 나와서 뭐 죽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유는
거의 하여튼 1.1대 근접해요. 자연성비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근데 인간이 개입을 하면, 사람이 개입을 하면, 또 문화적인 이름으로 개입을 하면 이게 바뀌죠, 성비가. 이제 인도라든가 이제 중국 같은 남한선호 사상이 지금도 심한 나라,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런 데는 남자기 얼등이 많죠. 성비가 문제라고 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바꾸자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남한산호 사상만 없어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개입이 돼서 또 바꿀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분야들이 있어요. 자, 딸을 선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바라는 대로 딱 이루셔서 다행이네요. 자, 태명은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인데 태명은 뭐를 지으셨나요? 둘째는 밤이, 밤이 밤, 밤. 네. 밤. 네네. 먹는 밤, 그 네네네. 밤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어머니가 태몽을 밤꿈. 밤꿈을 꿈을 꾸셔서 꿔서? 그냥 그래, 밤이 귀여운 이름이네요, 태명. 근데 이름은 앞으로 이제 지으셔야죠, 아기에게. 네. 어떤 이름 지을 때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름도 사실 평생 불릴 이름이라 네. 잘 지어야 돼요. 네. 제 여동생은 이름을 중간에 바꿨어요. 제 여동생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누구나 들어도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법원에서 이제 개명을 하려면 법원에서 그걸 네. 재판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재판을 받아서 개명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기 이름 불리던 이름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름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과거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동생이라 오빠 나 이름 바꾼 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잘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선택이라는 게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하고 아기 아는 모습 한번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조언도 좋고, 뭐 아니면 뭐 출산하고 난 뭐 소감도 좋고, 뭐 선택하고 관계없이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저는 뭐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건 뭐 안 가진 입장에서 이제 가지고 난 후에 행복감은 상상할 수 없는 거라서 출산 과정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제 와이프가 40kg 전후에 되게 약한 몸이었고 초산도 39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생각보다 또 병원 와서 뭐 두 번 다 4시간 만에 또 애기 그냥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좀 수월하게 빨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과정에 대한 뭐 그런 두려움은 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서로 앞으로 뭐 아기 가지고 뭐 훗날에 대한 뭐 장래 계획만 잘 잡혀 있으시면 출산은 아기 가지는 건 무조건 추천합니다. 네. 본인은 특별히 뭐 하시고 어, 싶은 말씀. 제 친한 친구들도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고 결혼해서도 아기 안 낳은 친구들도 많고 한데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더 좋고 둘이었을 때보다 셋, 넷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육아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하나 첫째 킬러 보셨으니까 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